6장 매개변수 곡선과 곡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매개변수 곡선과 곡면을 통해 테셀레이션의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선분입니다. 챕터 3에서 마우스 피킹을 할 때 마우스 광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이때 시작점과 방향 벡터가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S 플러스 TD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T는 매개변수이고 T는 0의 이상이 됩니다. T가 늘어날수록 여기 방향 벡터를 향해 늘어나게 되고요. x, y, z 성분에 대해 각각 따로 매개변수 방정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선분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나타내겠습니다. P0와 이 P1을 잇는 선분을 매개변수 방정식이라 했고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매개변수 방정식과 유사하게 나타내려면 P0와 P1을 잇는 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시작점은 P0, 방향 벡터는 P0에서 P1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 벡터는 P1-P0가 됩니다. P0와 P1을 잇는 선분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여기 PT는 P0 플러스 T 곱하기 P1-P0가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1-T 곱하기 P0 플러스 TP1이 됩니다. 이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는 1차 매개변수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포인트는 두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점 P0와 P1이 컨트롤 포인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2차는 3개, 3차는 4개가 되는데 이는 뒷부분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PT는 P0와 P1 사이에 있는 점이고 T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T는 0과 1 사이에 있는 매개변수입니다. 이는 실수에 해당합니다. PT는 X, Y, Z 성분이 각각 따로 있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0와 P1을 컨트롤 포인트라 하고 두 점을 잇는 선분의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이 된다 했는데 이제 그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은 두 점을 선형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선형으로 보관을 한다는 것은 가중치가 있다는 뜻이고 PT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P0와 P1을 보관하는데 가중치가 있어야 그 두 끝점의 가중치는 P0에 대해 가중치는 1-T 그리고 P1에 대한 가중치는 T가 됩니다. PT는 P0와 P1을 T 대 1-T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 수식은 아까 했던 1-T P0 플러스 T P1이 됩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P0와 P1을 잇는 PT라는 매개변수 방정식은 T가 0일 때 P0 그리고 T가 1이 될 때까지 P0에서 P1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T가 정해지면 PT도 정해지고 예를 들어 T가 0.5라면 한가운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확장하여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이를 배지어 곡선이라 하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을 선형 보관을 하는 것을 재기적으로 반복하여 매개변수 곡선으로 만듭니다. 이를 드 카스텔조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배지어입니다. 그중 2차 배지어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가 3개고 P0, P1, P2로 3개입니다. P0와 P1을 T대 1-T로 선형 보관을 하는 것을 P10라고 하고요. P1과 P2를 T대 1-T로 선형 보관하는 것을 P11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P10와 P11을 T대 1-T로 선형 보관하는 것을 P20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은 다음 이를 재기적으로 반복하여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2차 배지어 곡선 즉 2차 매개변수 방정식이 됩니다. 이는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매개변수 방정식부터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 되고 그 곡선도 컨트롤 포인트가 3개인 2차 백지어 곡선이라고 P0와 P2를 통과하는데 P1은 통과하지 않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P1은 이 곡선과 같이 통과하지 않고 잡아당기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2차 배지어 곡선도 0에서 1 사이로 변하는 변수이고요. 이 PT라는 점이 점점 변하는데 이 녹색 점은 P0와 P1을 선형 보관하고 P1과 P2를 선형 보관하고 그 녹색 점 두 개를 또다시 선형 보관을 했더니 이러한 빨간색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차 배지어 곡선이고 이 3차 배지어 곡선까지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3차 배지어 곡선은 P0, P1, P2, P3로 컨트롤 포인트가 4개이고요. P0와 P1을 선형 보관해서 P10, P1과 P2를 선형 보관해서 P11, P2와 P3를 선형 보관해서 P12, P10와 P11을 선형 보관해서 P20, P11과 P12를 선형 보관해서 P21, 그리고 마지막으로 P20와 P21을 선형 보관해서 P30가 제로로 이게 PT가 됩니다. 네, PT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식은 3차 배지어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가 4개고 T의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식은 아래와 같은데 이것은 외워주셔야 합니다. PT는 1-T의 세제곱 P0 플러스 3T 1-T의 제곱 P1 플러스 3T 제곱 1-T P2 플러스 T 세제곱 P3가 됩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T는 0에서 1 사이에 변하는 변수가 되고 T가 0일 때 P0가 되고 이제 T가 1일 때 P3가 됩니다. 3차 배지어 곡선은 P0와 P3는 통과하고 P1과 P2는 통과하지 않고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3차 배지어 곡선은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을 재기적으로 2번 반복하면 3차 배지어 방정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4차 배지어 곡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P0에서 P4까지 총 5개로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을 재기적으로 3번 반복하면 4차 배지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4차 이상의 배지어 곡선에는 예기치 않는 뒤틀린 모양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2차 배지어 곡선은 너무 단순해서 4차 이상의 배지어 곡선에는 예기치 않은 뒤틀린 모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차 배지어 곡선은 너무 단순해서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3차 배지어 곡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지어 곡선은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을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네, n차 배지어 곡선의 성질을 나타내보면 컨트롤 포인트가 n 플러스 1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이고 이건 2차 매개변수 방정식, 이건 3차 매개변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는 각각 2개, 3개, 4개가 되고 이 사이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는 이 곡선들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3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컨트롤 포인트까지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각각의 n차 백지어 곡선의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번스타인 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P0, P1, P2, P3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를 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3차 배지어 곡선일 때 이렇게 n은 3이 되고요. P1에 해당하는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이런 수식에 넣어보면 이제 그래서 ni는 n개 중에 i를 선택하는 조합이다. 그리고 t의 i승 곱하기 1-t의 ni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P1을 선택했으므로 i는 1이 되고요. 따라서 식은 3, 1, t의 1승 곱하기 1-t의 제곱이 됩니다. 3개 중에 하나를 순서를 따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즉 3t 곱하기 1-t의 제곱
이는 P1의 개수입니다. 여기 P1의 개수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죠? 이것을 번스타인 방식으로 나타냈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백지어 곡선에 대해 성질을 보면 컨트롤 포인트의 순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 3차 백지어 곡선에서 컨트롤 포인트가 4개이다. 이러한 곡선이 나오는데 만약 컨트롤 포인트가 A, B, C, D가 아니라 A, B, D, C가 되면 AC는 통과하고 가운데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는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므로 이렇게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백지어 곡선을 테셀레이션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을 조각조각 자른다는 뜻이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곡선을 나타낼 때는 짧은 선분들을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컨트롤 포인트가 4개 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가 4개 있고요. 그리고 3차 배지어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T에 해당하는 T를 이제 0.1씩 분할해서 점을 찍고 인접하는 점끼리의 선분을 그어주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테셀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곡선상의 점들의 매개 변수 t를 조금씩 잘게 쪼개서 0.1씩 증가시킵니다. 이 점들을 선분을 잇게 되고 이를 테셀레이션이 됩니다. t를 0.1씩 분할하거나 0.2씩 분할하거나에 따라 고해상도냐 저해상도냐가 나뉘게 됩니다. 테셀레이션을 하고 나서 회전한 것과 회전을 하고 테셀레이션을 한 것은 결국 동일하게 됩니다. A 그림을 보게 되면 정점을 쪼개고 회전을 하면 각각의 쪼갠 정점을 다 회전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는 회전 변환 행렬 곱셈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B를 보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 포인트 4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4개에 대해서만 회전 변환 행렬을 먼저 하고 그리고 T에 대해서 0.1씩 점을 찍고 테슬레이션을 하면 결국 결과는 똑같지만 이렇게 A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효율적이란 까닭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변수 곡선은 테셀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밋 곡선입니다. 배지어와 유사하게 곡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허밋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컨트롤 포인트가 있을 때 선형 보관을 반복하여 3차 백지어 곡선이 나왔는데 처음과 끝은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중간에 있는 이렇게 처음과 끝은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중간에 있는 P1과 P2는 사용하지 않고 V0와 V3를 사용했습니다. 이 V0는 P0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에 접선의 방정식 V3가 되고 즉 V0와 V3를 구해서 4가지로 곡선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허밋 곡선은 결과적으로 배지어 곡선과 동일한데 P0와 P3를 사용을 하지만 P0와 P3 접선 벡터를 구해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면 됩니다. P0의 접선 벡터는 3차 백지어 곡선 수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여 나타냅니다. 이렇게 미분을 하여 나타내는데 PT에서 T가 0이면 P0의 기울기 벡터가 되므로 P1은 P0 플러스 3분의 1 V0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V3 이 V3는 PT에서 T에 1을 대입하면 P2는 P3-3분의 1 V3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방금 구한 P1과 P2 대신에 위식을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허밋 곡선은 배지어 곡선과 동일하지만 V0와 V3를 P1과 P2 대신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허미 곡선을 이어붙이면 스플라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캔멀룸 스플라인입니다. 각각의 변곡점인 적선 벡터 이 QI와 이제 QI-1, QI 플러스 1을 잇는 선분과 평행하도록 이어붙인 성질을 이용한 게 캔멀룸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캔멀룸 스플라인은 카메라 이동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곡선을 이어붙인 변곡점의 덥선 벡터는 인접한 변곡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같게 됩니다. 이것을 캔멀룸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